여러분, 서범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책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책은 바로 이 책입니다. 사라져가는 장소들의 지도라는 책이고요. 책이 제법 좀 크면서 이렇게 좀 아주 두꺼운 그 표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책의 그 느낌이 마치 무슨 저희 그 학교 다닐 때 그 세계 지리에 관련된 책 같이 이렇게 이제 지도, 사진, 설명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포함돼서 나온 책인데요. 이 책의 저자는 트래비스 엘버러라고 하시는 분이고요. 출판사는 한겨레 출판사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 책 역시 제가 이번에 그 한겨레 출판 그 서평단으로 선정이 되어서 받아본 책인데요. 이 책은 미리 제가 말씀드리면 보는 사람에 따라서 느낌이 이제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읽고 이제 어떻게 느꼈냐면, 이것은 세계 지도, 세계 지리에 관련된 책이라기보다는 지구 환경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책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책의 이제 그 구성을 보면 저자가 크게 이제 4단원으로 나눠서 이 책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대 도시들 가운데 잊혀진 도시, 사라진 도시, 또 이제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도시들, 그리고 잊힌 땅이라고 해서 또 두 번째 단원으로 이제 다루는 세계 각국의 어떤 그런 장소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사그라지는 곳, 지금 현재 존재하고는 있지만 이 장소가 앞으로 점점 이제 사라질 위기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장소들을 또 좀 몇 군데를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위협받는 세계라고 하는 요 단원, 지구의 어떤 그 환경 오염으로 인해서 인간들의 어떤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파괴된 자연 환경으로 인해서 점점 사라져가는, 위협을 받으면서 사라져가는 어떤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의 내용이 세계 사라지는 어떤 그 장소들, 지리, 지도 이런 어떤 의미라기보다는 이 앞으로 그 어떤 그 지구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을 하고 인간의 그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훼손되어진 어떤 그 자연 환경의 그 실상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앞으로 우리 후대들에게 어떻게 아름다운 그 지구를 물려줄 수 있을까? 이런 어떤 그 고심을 하면서 저는 나름 이 책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보고 나니까 이 책은 단순히 어떤 그 사라져가는 장소들에 대한 지도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 대한, 기후 위기, 기후 재난으로 인해서 사라지는 어떤 그런 장소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는 그런 부분도 강하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좀 그 환경에 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주는 책이다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책의 저자이신 트래비스 엘버러라고 하시는 분의 양력을 보니까 영국의 작가이면서 또 평론가로서 활동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이 책의 내용을 제가 또 다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고요. 이 서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이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와닿는데, 와닿은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화석 연료로 의존하고 희귀한 천연 자원을 개발하면서 전 세계에 가한 해악의 증거는 명백하며 과학적으로 반박할 수 없다. 기후변화 탓에 해수면이 상승하고 풍경이 사라지거나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필자는 이미 사라졌거나 현재 사라지고 있는 풍경들을 일종의 지명사전인 이 책에 담았다. 이 책에서는 과거의 지도에서 지워진 반쯤 잊힌 장소들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그곳들은 대체로 옛 모습의 그림자이거나 단순한 폐허로 나타난다. 그러니까 저자가 이 책을 쓴 이유가 역시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욕망과 욕심에 의해서 개발하고 자연을 훼손한 그런 그 일 때문에 사라져가는 어떤 그 지구상에 존재하던 어떤 그런 장소들을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도 보면 이런 또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지구는 엄청나게 절박하게 취약하다. 쇠락한 건물과 도시는 사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큼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온라인에서는 실제 현실감이 감지되지 않는 것 같아. 우리가 획획 넘겨보는 휴대전화 화면은 세상을 더 많이 보여주지만 지구가 점점 위태로워진다는 진실을 가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책이 추구하는 이상은 지구에서 살아가는 존재의 변덕스러움을 일깨워 주는 한편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소중한 것들을 얼마나 긴급히 보존해야 하는지 경고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물론 이제 그 사라져가는 도시들, 어떤 또 잊혀져 버린 그런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내용들을 흥미롭게 이렇게 그 사진과 또 지도의 어떤 그 내용과 함께 이렇게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요. 아무튼 보면서 또 보고 나서도 생각드는 것은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로 우리 후대들에게는 엄청난 위험한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강한 경각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느끼면서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뭐 한 두세 군데 제가 이 책의 내용 가운데 언급을 한 번 더 해드리면요. 제가 유심히 좀 관심 있게 봤던 내용은 뭐였냐면 중국의 스촨이라는 그 지역이 그 일대에 이제 그 저수지에 이제 잠기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뭐 이것도 뭐 인간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이제 그 저수지를 만들면서 거기에 이 스촨이라는 도시가 물에 이제 잠기게 되어졌는데 그대로 이제 수장에 잠겨 버리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보니까 50여 년 후에 이제 그 잠수부들이 우연찮게 그 저수지를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거길 살펴보다가 깜짝 놀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있던 스촨 그 도시 안에 있던 어떤 그 포장 도로나 그 사원 그리고 그 으리으리했던 어떤 그런 성벽들이 훼손이 하나도 안 되고 거의 완벽하게 그것이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그 도시가 너무 잘 보존되어 있어서 그 깜짝 놀란 그런 부분도 있지만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를 만약에 이게 인간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도시로 그대로 이렇게 나타났으면 과연 이렇게 끝까지 이게 보존이 되었겠는가? 완벽하게 보존이 될 수 있었겠는가? 이런 이제 강한 의문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인간들의 눈에 띄지 않아야지, 인간들의 손에 닿지 않아야지 자연이든 뭐 어떤 그 문화재든 그대로 그것이 보존이 된다라는 어떤 그런 현실을 보는 것 같아서 조금 뭔가 좀 씁쓸한 어떤 그런 느낌을 받고 또 많은 걸 생각하게 좀 그런 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보면 한 군데 제가 더 소개해드리면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그 사해 있죠. 뭐 죽은 바다라고 해서 염분이 아주 높은 그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이제 점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기 보니까 1960년대와 70년대부터 이스라엘과 요르단, 시리아에서 도시와 마을이 팽창하면서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대한 수요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 요르단강 상류의 그 물길을 틀었다는 겁니다. 이 물길을 바꾸기 시작하면서 이 사해에 아주 걱정스러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싱크홀이 이제 여기저기 막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에서 저자가 이제 지적하는 대목은 이렇습니다. 사해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싱크홀이 많이 생겨났다. 싱크홀 때문에 인근 도로와 건물의 기반이 약해질 수도 있다. 심지어 사해 주변에는 치유력 있다는 소금물로 목욕하러 찾아오는 관광객과 순례객이 투숙하는 호텔도 많다. 결국 호수를 예전처럼 가득 채우기 위한 적극적 행동만이 가까운 미래에 벌어질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대목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뭐 어떤 그냥 여기에 이런 장소가 이제 앞으로 사라져 갈 것 같아요 하고 이렇게만 그냥 단순히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심각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회 그 어떤 그 바다의 그 위에서 그 어떤 농업용수나 생활용수를 위해서 물길을 한번 틀었는데 이것이 그냥 사회의 그 어떤 그 물 수위가 낮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여기저기 싱크홀이 발생이 되는데 문제는 그 사회 주변에 그 관광 지역이라서 많은 어떤 호텔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그런 어떤 장소에 이게 이제 싱크홀이 생겨서 뭔가 이제 큰 어떤 그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것을 이제 이 저자는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대목들을 보면 이게 단순히 어떤 그 뭐 세계 지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책이라기보다는 지구 환경에 대한 인간들의 어떤 그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 냉철하게 지적해주는 어떤 그런 책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또 한 대목에서 제가 그런 걸 느꼈는데요. 뭐냐면 인도에 있는 야무나 강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는 대목입니다. 이 야무나 강 같은 경우에는
세계에서 가장 더러운 강 중에 하나로 뽑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이제 책에 보니까 델리 인구가 1991년 이후 2배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보니까 20개가 넘는 이곳의 하수시설은 유독한 화학물질과 미처리 오수를 강으로 곧장 토해낸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 강을 오염시킨 주범은 인간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여기에 보니까 나렌드라 모디는 2014년에 총리직에 오르며 야무나강을 되살리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모디 정부의 수질 회복 노력보다는 변덕스럽고 강력했던 2018년 몬순 장마가 더 효과적이었다. 장마는 야무나강에 다시 산소를 공급하고 오염물을 싹 씻어 내렸다. 그 덕분에 야무나강은 몇 년 만에 가장 건강한 상태를 잠시나마 되찾았다. 그러나 우기가 끝나자 오염물질이 다시 증가했다. 현재 야무나강의 환경은 이전과 다름없이 위태롭다. 예, 이런 걸 보면 참 아주 그 많은 걸 생각하게 되죠. 그 인간들의 어떤 그 욕망과 편리를 위해서 그 강이 오염되고, 그래서 이제 다시 그 강을 살려보겠다고 인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정책을 펼쳐봤지만 결국엔 장마가 한번 재해인 장마가 와서 한번 휩쓸고 나니까 오히려 더 그 강이 더 깨끗해지고 거기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런 어떤 역할이 되었는데, 문제는 또 거기에 인간들이 또 오염수를 버리고 배출하고 하다 보니까 그 강이 현재는 뭐 이전과 다름없는 그런 또 최악의 그런 세계에서 가장 더러워진 강이 되었다라는 어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어떤 인간들의 어떤 욕망과 그릇된 어떤 그 욕심의 끝을 보게 되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씁쓸한 그런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그 남태평양 뭐 투발루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섬에 대한 이야기. 이 섬도 그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21세기는 이제 바닷물 아래로 사라질 가능성이 가장 큰 지역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보면서 뭐 저도 이제 그 지구 환경과 지구 기후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그쪽 관련된 책들을 아주 관심 깊게 보면서 그 또 자격증도 취득을 하고 있는데요. 환경에 관심이 있고 환경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반드시 봐야 될 책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환경 파괴로 인해서 인간의 그릇된 욕망으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지구의 여기저기의 각 도시들, 또 지구의 그 어떤 환경이 어떻게 훼손되어졌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환경을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 책은 아주 뭐 적극 추천, 강력 추천, 이러한 어떤 생각으로 제가 이 책을 오늘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뭐 이 책 보고 나니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좀 더 아름답고 깨끗한 자연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지금보다는 덜 욕심 부리고 자연에 손을 덜 대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게 해준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이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책은 이 책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여러분 제가 또 흥미롭고 재미있는 책 보고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